지금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은 애플입니다. 뭘로 최고를 평가하냐고요? 시가총액이죠. 2018년만 해도 미국 최초의 시총 1조 달러 돌파 기업이 어디일까? 이거에 관심이 되게 쏠렸었죠. 1조 달러면 1100조 원이 훨씬 넘어가요. 당시 애플의 강력한 라이벌은 아마존이었는데 아마존이 먼저 1000조를 넘을 거란 예측이 더 많았어요. 근데 애플이 먼저 넘었어요. 그 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2700조가 넘어요. 심지어 이게 작년 9월 기준이니까 곧 3000조도 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렇게 대단한 애플의 성장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답은 어렵지 않아요. 전부 다 저희의 지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플 제품이 좋은지 모르는 사람 없죠. 애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제품 자체의 완성도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싫어하는 사람들 모두 입을 모아서 말하는 애플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비싸요. 도대체 애플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이놈의 사과만 붙으면 그렇게 가격이 뻥튀기가 되는 걸까요? 애플 제품의 가격은 초창기에도 절대 싼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막 원성이 높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는 사람이 많진 않았거든요. 첫 아이폰만 해도 발매가가 $599였어요. 물론 2007년이니까 지금 물가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지만 그래도 뭐 엄청나게 비싸진 않았죠. 근데 새 아이폰이 나올수록 가격이 야금야금 올라갔어요. 제대로 불만 터진 게 바로 아이폰 X였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아이폰 6 쓰다가 갈아타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그냥 8로 갈아탔던 기억이 나네요. 뭐 어쨌든 지금에서야 100만 원이 넘는 게 당연한데 당시엔 아니 뭐 핸드폰이 100만 원이 넘는 게 말이 되냐, 폼리다, 횡포다, 갑질이다 뭐 이런 말들 많았어요.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팀 쿡식 기적의 계산법도 이때 나왔어요. 대부분의 소비자는 아이폰을 할부로 샀는데 $1000가 넘는 제품이라도 한 달에 내는 돈은 $30 정도다. 하루에 $1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건 전혀 비싼 게 아니다. 뭐 이런 논리를 내세웠어요. 네, 그럼 집값도 보통 한 30년 동안 내니까 안 비싼 거겠다, 그쵸? 가격이 이렇게 비싸진 데에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아이폰 판매량은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했어요. 근데 15년 이후로는 떨어지거나 아주 조금 오르는 정도밖에 못 팔았어요. 왜냐하면 초기 스마트폰들은 1년이 다르게 스펙과 완성도가 확 차이가 났는데 그 이후부터는 격차가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기업들 사전에 현상 유지란 없습니다. 회사 자체는 현상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내년 판매량이 올해 판매량과 비슷할 수 있고 매출도 큰 차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주들에게는 현상 유지가 없죠. 주가는 성장하지 않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판매량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니까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마진율을 높이기로 합니다. 돈을 더 벌려면 비싸게 팔면 되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비싸게 파는 이유가 타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애플 제품이 비싼 이유 첫 번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이에요. 대다수의 회사들은 하드웨어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삼성이 대표적이죠. 안드로이드 진영의 모든 폰들이 그래요. 열심히 핸드폰만 만들고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를 가져다가 쓰죠. 반면에 애플은 직접 만든 iOS로 OS를 돌려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직접 만들어요. 어느 한쪽도 근데 사실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회사들은 하드웨어만 열심히 만들어서 내놓으면 되는데 애플은 전부 다 만들어야 하니까 이게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만드는데 시간도 더 들고요. 근데 이걸 또 상쇄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해요. 다른 회사들처럼 하드웨어만 만들고 거기에 남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넣으면 아무래도 최적화 측면에서 좀 떨어져요. 둘의 조합이 100% 완벽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삼성은 이걸 해결하려고 그냥 깡 스펙을 확 올리는 방법을 택했어요. 머리 대신에 몸을 쓴 거죠. 그런데 스펙을 올리는데도 또 돈이 들어가요. 이 부분에서 애플은 둘 다 자기가 만드니까 피지컬이 조금은 떨어져도 훨씬 좋은 성능을 내는 거예요. 최적화가 잘 돼 있으니까요. 조합이 좋은 거죠. 그리고 떨어지는 피지컬은 또 고스란히 더 높은 마진율로 이어집니다. 정말 깊이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들어가진 않을게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운영체제를 직접 만든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기는 해요. 애플의 이런 장점을 다른 회사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도 당연히 해봤죠. 근데 잘 안 돼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애플이 비싼 이유 두 번째는 압도적인 디자인과 마감입니다. 애플은 소재, 재료공학에 있어서 탑클래스 인류 기업이에요.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에 마감 수준이 정말 말도 안 돼요. 이런 애플의 감성은 예전부터 있기는 했는데 본격적으로 확 돋보이기 시작한 게 2008년 유니바디 맥북 프로부터예요. 이때부터 CNC를 엄청나게 쓰기 시작했거든요. CNC가 뭐냐면 통짜 쇠를 다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이라서 거의 안 쓰는 방법이에요. 프레스로 쾅쾅 찍어내고 금형으로 사출해서
해서 단시간에 쉽게 많이 만드는 게 제품 생산의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제품을 더 싸게 많이 만들 수 있고 이게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죠. 근데 애플은 이런 고정관념을 깬 거예요. CNC 기계는 진짜 엄청 비싸요. 전부 하나하나 날카로운 끌로 이제 깎아서 제품을 만드는 거라 속도도 느려요. 근데 일단 하나만 만들면 품질이 비교가 안 되게 좋아요. 맥북을 보면 이게 접합부도 없고 막 스피커 구멍을 보면 샤프심도 안 들어가게 작은데 그런 구멍이 막 빽빽하잖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술품이라고 할 정도의 마감인 거죠. 이런 CNC의 특징 때문에 CNC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비싸요. 지금 애플 제품 가격들 정도로 비싼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제조업에서 쓰지 않은 이유가 다 있어요. CNC 기계로 만들어내는 부품들은 주로 항공, 우주산업, 그리고 정밀 의료기기 이런 데에 쓰여요. 그럼 애플은 어떻게 가격을 끌어내리고 제조업으로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애플은 CNC 기계를 만 단위로 사모았어요. 그냥 계속 사모았어요. 이것 때문에 한동안 CNC 기계들이 씨가 말라서 웃돈을 줘도 구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결국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격을 낮춰도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면 훨씬 비쌀 수밖에 없긴 한데 애플은 자기네들의 브랜드 파워를 믿었던 거고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지금 애플 제품들을 보면 CNC가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아이폰, 아이맥,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까지 전부 다 적용이 됐어요. 여기에 자기들이 가진 금속 아노다이징 기술, 그리고 재료, 소재 공학 기술들이 대거 들어가면서 애플의 디자인과 마감은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는 경지까지 갔어요. 결국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마감 이런 것들이 애플의 제품을 비싼 값에도 팔리게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포인트들이야말로 사실 굉장히 정직하게 가격 인상의 요인들이기는 해요.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싸지는 거죠. 와, 마녀 언니, 그러면 이 퀄리티를 따지고 보면 애플의 가격은 합리적인 건가요? 아니요. 이 인상폭만 정직하게 반영이 된다면 솔직히 지금보다 훨씬 저렴할 거예요. 비싼 값의 진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애플의 브랜드 이미지와 준명품급 포지셔닝입니다. 이런 모든 요인들은 서로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품으로서 돈을 비싸게 받기 위해선 명품이 되는 게 최고예요. 원자재나 인건비보다 훨씬 비싸게 뽑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선 이미지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애플은 소프트웨어와 제조 분야의 노력으로 그런 이미지를 얻어내서 비싼 가격을 받고도 소비자들을 납득시킨 거예요. 덕분에 종교 수준의 광팬들까지 생겼고 욕을 하는 사람들까지 자기네들 제품을 사게 만들었어요. 참 대단합니다. 애플의 가격 인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맥 프로의 바퀴, 프로 디스플레이의 프로 스탠드, 와, 이거는 진짜 선 넘었네 라면서 호평을 받았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M1 칩을 달고 나온 신제품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혁신은 없었다. 잡스 이후에 애플은 끝났다. 애플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은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애플은 매번 보란듯이 최고의 매출을 갱신을 하면서 시총 3,000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애플의 성공 가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오늘의 마녀스푼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마녀스푼의 마녀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